안녕하십니까. PBL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소비자학과 오예진입니다. 저는 PBL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괭이부리 마을 일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PBL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이후에 저희가 PBL 프로그램 활동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과 배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참여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 이름은 PBL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줄임말이 PBL인데 이는 실생활의 문제나 과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타파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PBL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표인데요.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단어 하나가 바로 문제입니다. PBL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PBL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BL 활동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BL 프로그램은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설정한 문제는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인천시가 밝힌 인천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의 격차를 보이는 표입니다. 여기 연수구와 서구에 비해서 계양구, 동구, 부평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천의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송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연수구이고 청라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서구입니다. 이에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여서 원도심 도서지역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목표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가진 문제점은 바로 인천시의 원도심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어딜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저희는 동구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동구의 경우 노인의 비율이 18.99%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로 생산 불가 인구가 69.1%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동구의 괭이부리 마을에 탐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괭이부리 마을의 경우 더욱 동구 안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동구가 원도심 중에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지역 중에 하나로 뽑히면서 원도심 개발을 통한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불균형 격차 완화 프로젝트라는 재물포 르네상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괭이부리 마을은 이 재물포 르네상스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이 동구 괭이부리 마을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두 가지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괭이부리 마을 호텔 개념 도입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두 번째는 간이 지역 문화 예술 플랫폼 도입을 통한 주민 만족도 증대 및 인구 유출 방지입니다. 일단 솔루션 1 괭이 심스테이입니다. 괭이 심스테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멀지 않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을 가진 괭이부리 마을의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하여서 바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마을 호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괭이부리 마을을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광지로서 찾은 그런 관광객들을 거주 공간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괭이부리 마을을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대부분 지금 빈 건물이거나 노후화된 건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괭이부리 마을은 도시재생, 특화재생 등을 통해서 원도심 격차 해결에 대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폐쇄, 사용 종료 등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낙후시설 및 빈 건물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괭이부리 마을에 대한 계속적인 부정적 정주공간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마을 전체에 위치해 있는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시간적과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점, 빈 공간들이 한 마을에 위치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위치적인
장점, 그리고 괭이부리 마을 특색을 살린 마을 호텔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관광지로서 정체성 형성을 통한 괭이 심스테이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호텔이란 그 도시 재생의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노후화되거나 쇠락한 주거 지역을 호텔화하는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수직화된 호텔입니다. 저 호텔 안에는 숙박, 식당, 카페, 상점 등 되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과 정주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수직적 호텔을 마을로서 수평적으로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찾았던 빈 공간에 이런 숙박, 식당, 카페, 상점, 라운지 등을 도입함으로써 마을 호텔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호텔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시제품을 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호텔 개념을 시각화한 평면 지도인데요.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가 직접 빈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공간에 어떤 것이 위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지도입니다. 조사한 빈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여서 찻집, 워크플레이스, 마을 호텔, 로비 등 가상으로 제작한 지도입니다. 다음 시제품입니다. 저희가 직접 실물 리플렛도 제작을 해봤는데요. 투프롬미 포스트, 그 잔잔한 파도 카페, 파멍 때리기 등 괭이 마을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구성해서 리플렛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웰컴 키트입니다. 웰컴 키트 증정을 통한 괭이 심스테이 방문 의도 증대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쉬고 가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괭이 심스테이 프로그램인 만큼 느림과 관련된 기념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틴케이스, 포토카드, 생각 정리 수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괭이 심스테이 홈페이지도 직접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마을 호텔 설명, 이용 방법, 방문 방법, 예약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직접 QR코드를 찍으면 저희가 제작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QR로 한번 찍어서 구경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저희가 괭이 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찾아오시는 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여기 홈페이지 안에 다 제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찍으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간이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을 저희는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방금까지는 관광객을 타겟팅한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에는 원주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민의 문화생활 경험은 지역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 큰 요소 중 하나라고 저희가 선행 연구로 찾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괭이부리 마을의 사람들은 되게 많지 않은 문화시설 등의 이유로 많은 이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원주민의 문화생활 증대 목적으로 괭이부리 마을 특성과 지리적 구조에 주목하여서 간이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접 제작했던 플랫폼 전체의 조감도와 내부 조감도입니다. 괭이부리 마을 내 문화예술 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는데요. 컨테이너 형식의 간이 플랫폼을 설치하여서 각 플랫폼 내부는 프로그램마다 변동이 용이하게 만들어서 재설치, 철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에 따라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능동적 만족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괭이부리 마을 간이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도입 기획안을 직접 제작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간략하게 도입 배경, 설문조사, 설문 데이터 분석, 수행 방법, 프로젝트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간이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기 표를 보시면 보이다시피 1분기부터 4분기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괭이부리 마을 원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다는 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제 분석을 통한 구체화, 현실 가능성, 창의성 이 세 박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PBL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 도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분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근본적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해결 방안이 제시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탐구했다는 좋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시제품과 정책 제안서 등을 만들어서 현실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문제 분석에 초점을 둬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입니다. 옆에 사진은 그 2012년 괭이부리 마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그 도시재생의 사업이었거든요.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었던 괭이부리 마을이었지만 단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PBL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재생 분야 이외에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조금 더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도심과 지금 신도심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의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경우는 급속도로 하락하는 반면 신도심은 굉장히 그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 신도심 격차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제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